지난주에 안 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 리뷰, 그리고 오신 분들도 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리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요거 두 개 했습니다. 명강의 필수 요소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적인 자원, 물론 이제 내가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겠죠. 근데 전에는 이런 지식적인 자원이 내가 지금 월등히 남들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전체 수준에서 레벨이 50% 정도 되면은 내 하위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강의로서 그들에게는 상위 1% 안에 드는 그 사람들보다는 50%밖에 안 되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명강사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어, 지식적인 부분들, 경험이나 정보, 지식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너무 우리가 강의할 때는 물론 이게 좋을수록 많을수록 좋겠지만 강의할 때는 여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청중들은 내가 전달한 강의 내용도 기억하지만 나의 이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멋진 분이다. 이러한 느낌을 강사의 어떤 태도들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런 이미지로 강사가 좀 남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기술, 스킬적인 부분인데 이게 바로 강의한 구성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다루는 건 이 스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어, 커다란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집중을 할 거고 그래서 나눈 이야기가 프레임, 기본 프레임 전체적인 것들 나누고 또 단계별 목표. 예를 들면 지금 이 단계별 목표에서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런 단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뭐 오프닝, 뭐 무브,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담았었는데 그렇게 글자는 좀 있어 보이는데 머리에서 명확하게 오래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정말 가장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면 무시할 만한 단어죠. 서론본론 결론으로 강의 나누세요 하면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와 뭔가 있다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다 무시하고 말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가 숨겨 있고 사실 서론본론 결론 이게 어떤 의미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아도 내가 강의하는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세일즈 할 때 세일즈 어떤 스킬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강이 지식적인 건 전문성 노하우 지적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레임 서론본론 결론인데 여기에는 강사의 지식이나 태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각 서론, 본론, 결론 여기에는 또 이 컨텐츠에는 꼭 이 컨텐츠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감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서론, 본론, 결론하는데 과연 서론의 미션,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론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청중을 강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 내 강의 내용 전체에 대한 동기부여를 서론에서 꼭 해주고 넘어가라.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밥을 먹일 때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기도 해요. 근데 이 음식을 내오면서 더 배고프게 만들고 더 먹고 싶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에 있는 음식이 사실은 어떻게 맛있어 보였는데 이 음식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금 3대째 음식을 갖다 장인이 만든 건데 특히 오늘 만든 재료는 지금 우리 서해안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잡아온 이 생선을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있는 조미료는 10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과 만든 장으로 만든 음식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기 전에 한 5분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럼 갑자기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나 빨리 먹어보고 싶은 생각 그리고 그냥 먹었을 때와 그런 설명을 듣고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좀 더 뭔가 좀 음식에 대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대접받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러한 동기부여 장치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론에서는
보통 우리가 본론 대부분 강의들이 그래. 90% 이상의 강의들이 그러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아요. 강의를 쭉 나열식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했고 뭐한뭐 열 번째까지 가기도 하고 15번째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조화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나열했을 때는 어 들을 때는 괜찮아 이해돼요.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났을 때가 문제죠. 뭐냐면 아, 도대체 좋은 말 들었는데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나중에 행동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청중이 알아서 열심히 듣고 스스로 노력해서 기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청중은 진짜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사가 저절로 이해시키고 저절로 기억되는 장치들을 강의의 본론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조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잘 끝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결론. 결국 이렇게 끝났으면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전환을 구매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동 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내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좀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기 관리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매일 아침에 2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게 만들든지 뭔가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강의처럼 우리 이서원 대표님 쫙 듣고 났더니 당장 글씨들이 내가 이거 들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저걸 사면 도움이 돼.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진 않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데이트할 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이랑 참 괜찮아. 스펙도 좋고 매너도 있고 뭐 뭐든지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나중에 사귀면 막 좀 옆에서 봤을 때, 와, 쟤는 다 마다하고 왜 저 사람하고 만날까 하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는데 마지막에 뭔가 내 가슴에 쿵하고 울림을 줄 수 있어야 이제 일말의 망설임을 그걸로 딱 못을 박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감성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요 결론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대충 하든지 아니면 좀 어떤 구조화를 안 시키다 보면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도 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강의 주제를 적고 서론, 본론, 결론하면서 서론에는 세 가지, 본론에는 소주제 세 가지 핵심 메시지 1, 2, 3 결론, 정리, 비전 메시지, 감성 클로징 했는데 이게 바로 구조화의 한 페이지를 표현하면 바로 이거죠.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린 게 있긴 한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페이지를 표현하면 이것만 잘 녹여 놓으면 내 강의가 정말 좀 멋지게 잘 나눠졌네.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강의 2시간, 이게 보통 한 90분 강의 또는 2시간 강의를 저는 요 틀 안에 넣습니다. 만약에 4시간 강의면 소주제가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강의 주제를 제목을 하나 따서 이걸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사례도 얘기하고 중간에 해줬지만 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한래 대표님, 쭉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강,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어,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거 딱 보여주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실전으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한나 대표님 이제 또그 강사 과정도 이렇게 좀 사주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요약 정리되는 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서론은
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냐 했을 때 좀 전에 설명했는데 서론은 딱 그거예요. 서론의 가장 큰 목적 하나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본론을 맛있게 먹게 만들어 줘라. 본론을 듣고 싶게끔 만들어 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말한 그 음식은 이걸 음식 만드는 사람 제 비유했잖아요. 청와대 3대째 이런 장인이 와서 지금 그분이 만든 거다라는 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강의도 마찬가지. 이 강의를 만든 나는 누구야라고 일단은 내 자신으로 청중들에게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강사님, 저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프로필 보여드릴 게 없어요. 어떡하죠? 그동안 뭐 이런 강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빵빵한 분들 와서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뭐 수천 번 피드백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성인한테 강의해도 걔들하고 제가 상담 1시간만 하면 청중들이 그 프로필 보고 야, 제가 얘기한 뭘 듣고 싶은데라는 걸 뽑아내요. 진짜 막 안에 있는 거 쭉쭉 뽑아내는데 모든 사람에겐 다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글씨 드림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고 이거 남들도 다 있는데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소중한 개인의 역사예요. 스토리고. 근데 그거를 청중들은 다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내 본인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청중들은 너무나 좋아요. 등산 가서 다리 다쳐가지고 뭐 반나절을 뭐 주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내려와서 이 프로필 자체도 저는 정말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들 다 있으니까 내 자신의 프로필로 청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는 고민은 무조건 지우세요. 무조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어느 분이 와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3대 주방장이라는 것처럼 강사에 대한 프로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오늘 뭐 재료 오늘 서해밥에서 가져왔어요. 10년 뺀 보통 간수 3년 빼도 많이 뺐다고 하는데 이건 10년 뺀 간수예요. 이걸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간장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오늘 그 음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야, 청와대 3대 주방장이 이런 재료까지 써주고 이런 음식이야? 라는 것처럼 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하게 된 건 저는 이런 강의를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일 카네기 했었고 뭐 어떤 이력 뭐 강의 코칭을 몇 번을 했고 어디에서 뭐 대기업부터 공연 다 강의했습니다. 쭉 설명드리는 것처럼 내 재료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신뢰감을 주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청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뭐냐면 사람이 서로 긴장하면은 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주저함이 좀 생기고 대화도 그렇잖아요. 말 통하는 사람 대화를 더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근데 뭔가 나를 이해해줘?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간의 이제 음식을 쫙 깔아놨어요. 한 번에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조금 담아주면서 한번 맛보세요 이런 거. 전체 요리 같은 거죠. 먹어봤는데 침이 썩고요. 그 뭐냐면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중을 이해한다라는 느낌들, 저 강사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의 상태를,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심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청중을 참여를 조금 시켜주세요. 마치 이거 맛만 보세요. 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한 입만 할 때 한 입만 하기 전에 앞에서 하나씩 맛보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맛보기를 살짝 참여를 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오, 맛있네? 빨리 먹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여를 약간 시키는 것들, 퀴즈나 게임 같은 걸로 청중을 점점 끌어들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의 때 그런 얘기 하죠. 줌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1 써주세요. 뭐 2 써주세요. 3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더 많은 걸 요청합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은 그 첫 참여가 좀 단계가
뭐 댓글 달아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 1번 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도 안 해요, 잘. 그런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제 강의 이런 거 공감하면 그냥 속으로 고개 끄덕이세요. 겉을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잠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1번을 눌러주라고 했을 때 쉬운 거부터 내 강의 안으로 강사가 요청하는 걸 행동하게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죠.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이런 거 생각 어떻게 여러분 이런데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강의 때 저도 이렇게 살짝 쉬운 거부터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 전부 일어나서 자리 바꿔주세요. 뭐 열심히 바꿔요. 책상 옮겨주세요 하면 열심히 바꿔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부터 시키면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강사가 강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첫 단추 청중을 가볍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편하게 들 입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공감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퀴즈 게임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됐으면 좋아요. 이제 청중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사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홀릭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음식은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생선 뭐 물론 이제 요즘에 생선 먹는 거 좀 두렵죠. 뭐 중금속 오염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안 좋은 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뭐 농약친 뭐 이런 것들 건강 음식 잘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것들 쭉 얘기해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들은 정말 유기농에서 농약 하나도 안 하고 자연 그 상태로 풀도 손으로 다 볶고 일일이 갖고 가면서 키운 작물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연에서 그대로 잡아 올려서 양식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이걸 먹었을 때 여러분 이 채소를 먹으면 오늘 드시고 나면 아마 끝날 때쯤 몸에서 그 반응이 좀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갑자기 몸이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들고 여기 있는 소금 때문에 오히려 먹고 났을 때 개운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면 오늘 사실은 음식 하나도 안 먹어도 영양이 다 충분히 보충이 되고 이런 식사를 일주일만 여러분이 가서 하면은 여러분 피부 트러블 다 없어지고요. 심지어 지금 얼굴에 있는 주름도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물론 이제 이렇게 이렇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2단계에서는 그냥 맛있겠네 먹고 싶네 빨리 먹고 싶다라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왜 빨리 안 주지 나 진짜 막 이 기대감 본론을 듣고 싶은 욕구를 최대한 올려놓는 거죠. 물론 이게 말로는 가능한데 그 최대치 100을 올려놓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가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올려놔 보자 시도를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청중의 태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나 쳐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 음식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000명에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 먹지 않았을 때와 먹었을 때 이렇게 변비가 없어지는 확률이 98%,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는 거 없어지는 거 89%이 정도로 사람들이 개선이 됐어요. 수치를 쫙 보여줘요. 그랬더니 얘기만 듣고 사례를 듣고 나서 수치까지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강사가 하는 본론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들려요? 아, 저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빨리 배우고 싶어라는 느낌이 들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하세요라고 수저를 딱 들게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하나 먹더라도 그냥 먹지 않고 관심을 보고 이게 아까 그 생선이구나. 이게 그 나물이구나. 이 간장 찍어 먹으라는데 이 간장이 그 간장이구나. 라고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본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를 이제 청중들이 하나하나 잘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강의 들어도 좋고 안 들으면 더 좋고 했는데 이제는 얼른 빨리 꼭 듣고 싶다. 이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동안은 목마른 자가 누구였어요? 강사였어요. 왜? 내 강의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열심히 막 강의한단 말이에요. 막 에너지하고 청중이 안 들으면 이거 뭐 잘 좀 설명 다시 해드릴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강사가 우물을 파지 말고 청중들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만들어 보자. 얼른 빨리 꼭 듣고 싶게 만들자. 누가 또 물어봐요. 와, 강사님은 이런 거 어떻게 그 완벽하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 완벽하게 안 돼요. 저도 서른 하고 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먹히자면 그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른을
사실 준비를 좀 여유 있게 해가요. 그래서 한 몇 번 하다가 이 정도면 됐네라고 한 본론으로 넘어가고 안 됐어? 좀 더 해보자. 준비한 거 더 좀 풀어봐요. 이제 그 정도에도 안 되면 이제 오늘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본론 그냥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왜 또 다르냐면 그거예요. 내가 강의를 준비할 때와 이런 고민을 준비할 때는 내 컨텐츠를 청중들에게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강의가 깊이가 생기고 일목요연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더 효과적인지 이걸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강의와 그냥 이건 어떻게 할까 뭐 넣을까 청중 생각 없이 청중은 어떻게 더 듣기 편하고 듣고 싶게 만들까 하고 전화 주는 강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잘 못해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에서 내 강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 프레임은 소주제 1, 2, 3마다 똑같아요. 소주제 1에도 핵심 메시지 1, 2, 3이 있고 소주제 2에도 핵심 메시지 1, 2, 3 소주제 3에도 핵심 메시지 1, 2, 3 제가 뭐 꼭 3으로 해요? 서론에서도 3개 있었잖아요. 신뢰감, 공감대, 기대감. 본론에서도 소주제 3개 놓고 핵심 메시지 각 소주제마다 3개씩 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틀의 메인가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제 스스로 가장 좀 가성비 좋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가장 좀 적절한 내가 노력을 가장 적절하게 드리면서도 청중들에게 보기 좋게 만드는 거. 개인적으로 3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5자 좋아하면 5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 숫자 개수가 너무 많으면 또 기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까지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머리에 좀 남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가지를 해봤더니 그때부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청중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좀 이미지가 바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333으로 좀 갔습니다. 핵심 메시지 1, 2, 3 있을 때 어쩌면 나는 소주제 하나당 그 핵심 메시지가 5개, 6개, 7개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소주제도 제목 주제 밑에 소주제를 6개, 7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3개를 무엇을 선정할 건가? 기준은 당연히 청중의 니즈. 청중의 니즈는 뭐냐? 그 청중을 분석을 해야 되죠. 청중이 나이대, 성별, 뭐 직업 이런 걸 고려해서 내 강의에서 소주제를 여러 개 뽑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 3개를 저는 뽑습니다. 핵심 메시지도 소주제 하나에 여러 가지 핵심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는 이것들이 오늘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거 3개를 뽑습니다. 어려운 거는 절대 안 뽑으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있어요. 소주제 1, 2, 3을 뽑았으면 그냥 있는 거 내가 마음 편한 대로 1, 2, 3 붙이는 게 저는 아니에요. 1과 2와 3의 순서도 저는 고려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쉬운 것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간 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김태님 대표님 뉴페이퍼 강의하실 때 글쓰기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 1, 2, 3 배열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라는 거는 단어나 이런 것들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좀 하긴 하는데 저는 시각화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PPT는 시각화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만 잘 돼 있으면 결국 청중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자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 1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상적인 단어 나열되면은 사람들 머리도 추상적으로 기억되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로 잃어버린다. 그래서 구체적인 키워드를 넣어주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스마트 제시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설명할 때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건 정말 듣다가 딴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설명하든지 통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청중들이 납득을 하지. 제가 막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애들도 성장에 뭐 피부 질환도 없어지고 아토피도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기농 먹을 땐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몇 년 동안 이걸 아토피를 앓았어요. 근데 이걸 먹고 식단을 보름 만에 이걸 싹 없앴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줘요.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설명 구구절절 하는 거고 사례 설명하는 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식단 이렇게 했을 때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없어집니다라고 하면 청중들이 마음의 거부감 없이 그대로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서 청중들이 중간에 강의하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례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지금 앞에 보여드렸죠. 수많은 주제 중에 소주제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뭐를 세 개를 선택할 건가 볼 때, 자, 지난번에 사례 잠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간과의 기법. 물론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씩 써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게 막 하면은 부담도 스럽고 해서 제가 이제 쭉쭉 해. 이렇게 강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는 한번 그냥 말 뚝뚝 걸어. 시간이 사실은 걸리더라. 이게 시간을 한 3분 잡아먹더라도 그 3분이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중의 집중력을 다시 잡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배고파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청중에 대한 이런 배려를 좀 생략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간관계 기법 여기에서 자, 이 많은 걸 하나 다 설명해줘. 내가 60분 안에 유머에 대해 설명 다 여기 60분 다 설명할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걸 60분 안에 다 설명하면 90분 안에 설명해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의 키워드당 내가 배정할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나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짓고 1번 경청 여기에 경청도 하나 경청 칭찬 여기 칭찬 있고요. 배려 있어요. 감사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소주제죠. 경청 칭찬 배려가 소주제인데 도대체 경청 칭찬 배려를 왜 저렇게 순서를 배정했을까? 보통 이제 청중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배려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게 연결시켜 브릿지 시켜준다고 하는데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가 또 중요합니다. 경청 밑에 세 개가 있죠. 핵심 메시지. 눈으로 경청하세요. 고개 끄덕이 하세요. 적기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제시, 스마트 제시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에서 세분화 여기 딱 이것만 들어도 자 여러분 제가 요청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의를 지켜주세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10명이면 10명 머릿속에 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망설임이 생겨요.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지?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세를 바로 한다든지, 어떤 분은 뭐 뜬금없이 미소를 한번 짓는다든지, 어떤 분은 갑자기 화면을 킨다든지, 행동이 다 다른 행동이 나와요. 자, 이거와 여러분 지금부터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서 저를 한번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작.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자, 이거예요. 제가 예의를 지켜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나 그 결과가 다 다른데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명확한 하우투라는 거예요. 경청하세요? 경청?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고개를 끄덕여서 들을까? 눈을 마주칠까? 많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팁이기도 하고 고급 팁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청하세요라는 소주제 밑에 넣을 때 핵심 메시지는 이 행동을 했을 때 모두가 이거구나 하고 명확할 수 있는 걸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눈으로 경청하세요. 명확하잖아요. 고개 끄덕이세요. 명확하죠? 적으면서 들으세요. 명확하잖아요. 요걸 가지고 사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칭찬 보세요. 여러분 칭찬하세요라고 하면 다 칭찬을 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배려해 주세요. 특히 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배려해 주세요 하면 아,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나중에 머리 끝나고 났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분 일찍 나가주세요. 이게 배려야? 그럼 나 이제 앞으로 5분 일찍 나가야지. 또 하나 할게요. 젓가락 놓아주기. 말 끊지 않게. 젓가락 놓아주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모 대학에서 그분이 모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저보고 교재부터 프로그램 교육까지 하는 걸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각 분야 이제 전문가들이 쭉 왔는데 그 위원장이신 분이 그 전에 그때 당시 그 국가 직책에서 굉장히 좀 어떤 수장급 했던 분이에요. 근데 연세도 제일 많았어요. 60 좀 넘으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취지도 이야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해야 된다고 각자 전문가들 모셨으면 한 열 몇 명쯤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1시간 정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이제 점심때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 근처에 약간 한옥처럼 돼 있는 데인데 김치찌개를 팔더라고요. 근데 김치 전골을 파는데 한옥 같은 데서 김치 전골 뭐좀 더 고급스러운 걸 줄 줄 알았는데 김치 전골 딱 나왔는데 냄새 그게 이제 그거예요. 진짜 그 집에서 다 묵혀가지고 강원도에다 묻어놨다 가져와서 주는 건데 정말 장인이 만든 이런 김치찌개더라고요. 차원이 다른데. 근데 테이블에 쭉 앉았어요. 그 앉았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았는데 딱 이렇게 잠깐은 조교들도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딱 이런 수저통을 드시더라고요. 그 수저 제가 들을게요라고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수저랑 젓가락이랑 다 놔주는 거예요. 조교들까지 심지어. 근데 제가 그분하고 미팅하면서는 그냥 아 이렇게 듣고 났는데 그분 그거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하고는 일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간단한 정말 누군가의 신뢰를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낯선 사람들과 무심관진 자리에서 이렇게 젓가락 하나 놔주는 거, 숟가락 하나 놔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 마음을 순식간에 내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진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친구들 앞에 수저랑 젓가락 놓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분하고 있는데 그분이 숟가락 젓가락 놓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식당 가서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놓아주세요. 자, 끝. 제가 젓가락 놓아주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사례가 붙어버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서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가면은 내용이 좀 더 단순한 내용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 모으는 게 굉장히 일상에서 있는 그 사례들을 여러분 시장에서든지 특이한 거 있으면 사진을 또 찍어놔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평범한 스토리를 정말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주의할 건 젓가락, 숟가락 놓아주세요. 숟가락 안 썼어요. 왜 강사님 젓가락이랑 숟가락 놓아주라고 안 했어요?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젓가락 놓아주기 쓰면 나머지는 알아들어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주제는 들었을 때 약간 뭐를 할까 헷갈려도 되지만 그 밑에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가는 게 좋고 사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 놓아주기라는 평범한 이야기도 특별해질 수 있다. 칭찬해서 한번 볼게요. 증거를 대기. 증거를 대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이분은 되게 좀 배려 있으세요. 우리 앞에 이제 강의 들을 때 현장에서 배려 있으셔서 보니까 오시면서 들어오면서 신발을 제가 이분이 봤는데 이렇게 나가기 좋은 방향으로 신발을 딱 해놓고 들어오시다. 저 깜짝 이런 분 처음 봤어요. 라면서 그분을 지목을 해줘요. 이분 정말 배려 있고 친절합니다. 그거 증거를 대주니까 그 칭찬이 또 굉장히 특별하게 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핵심 메시지 넣을 때 사실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이게 다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김미경, 김창호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김미경, 김창호는 이렇게 구조화는 안 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스토리 몇 개 가지고 말끝이 하나 가지고 스토리 한 10개 가지고 그냥 치고 나가는데 이게 다 일상에서 소소한 자기 생활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브릿지를 잘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이분들은. 타고난 게 있어서 저는 타고난 게 없어서 퍼포먼스가 못 들어가서 하지만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감동 스토리 100개, 1000개 다 가지고 계세요. 일상에서.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감동 스토리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런 스토리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는 제 전자책에서 그 옵션으로 그런 걸 적어 놓는 틀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본론 구조화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요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이해. 아, 핵심 메시지가 그거구나. 소주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구조화시키는구나. 이제 이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자, 나는 명확해졌다. 1번. 1번 치기 어려우신 분은 손가락으로 1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례를 가지고 요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이제 쉽게 이걸 스마트 젯이라고 해요. 근데 스마트 젯이 우리가 옛날에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예요. 식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건 뭐냐면 일찍 일어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5시에 기상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왜? 강사님, 그럼 6시 기상할 수도 있고 4시 하는 사람인데 꼭 5시에 기상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초등학생이랑 강의할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성인이랑 할 때는 5시에 기상하세요라고 명확하게 딱 일찍 일어나라 모호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아주 모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단 5시에 기상하세요라고 하면 성인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머리에 딱 박혀 일단 숫자가 들어가면 그럼 이거를 자기가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인은 이런 사고를 해요. 아, 그래? 저 5시? 그럼 나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해볼까? 나는 내일부터 4시에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은 성인은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생각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숫자로 제시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강의 안에서 표현을 할 때 자꾸 숫자 같은 걸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몇 가지 비법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이나 강의 제목 지을 때도 숫자를 들어가면은 별거 아닌 것도 뭔가 조금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숫자 여러분 활용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측정 가능하게 해라. 여러분 아침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새벽에 아침 시간에 2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침 시간의 집중력은 낮에보다 2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2시간만 확보하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반나절을 더 사는 거예요. 남들은 3년 공부했다면 여러분은 4년 6개월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10년을 남들은 살았으면 여러분은 15년을 얻은 거와 같아요. 아침에 2시간만 확보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나는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1시간만 확보해야지. 어우, 좋아요.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서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이 측정 가능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것인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그런 틀 만든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행동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줘라. 아까 제가 했죠. 칭찬하라에서도 보여줬죠. 배려하라에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편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식사할 때도 배려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젓가락 놔주세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제3자에게 칭찬해 주세요. 증거를 대면서 칭찬해 주세요. 행동 중심적인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의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강의 끝나고 이런 거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세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정말 빨리 지갑을 열고 결제 바로 하세요. 지금 망설이는 거는 여러분에서 맨날 망설이다 인생 그냥 지나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시도해 보세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 시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 그냥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실적이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정말
정말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분이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책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을 분들 많진 않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우리 뭐 고 정주영 회장 뭐 어쩌 특별한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 가능한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강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은 남들보다 그쪽 분야에서 능력이 좀 더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청중에게 또 요청을 해요. 내가 이거 5년 동안 10년 동안 해봤더니 여러분 이거 새벽 3시 일하는 거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5년 10년 동안 해서 가능한 거지. 지금 듣는 사람들은 야 내가 5년 10년 동안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강사가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청중은 나보다 이 분야에서 이제 완전 초보자고 처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트레이닝 시킬 때 진짜 제 수준에 맞추려고 빡세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강의한 틀 주고 여기에다 그대로 바꾸고 그냥 써 넣기만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 좀, 나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심어줘야죠. 감나무 꼭대기 있는 거 따먹으라고 해보세요. 보다가 그냥 가죠. 근데, 여기 손만 살짝 뻗으면 다요라면 누구나 손을 뻗을 수 있어요. 그러한 현실적인 느낌을 줘야 된다. 또, 아,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면, 이 음식을 열심히 계속 먹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토피, 피부 트러블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 주름살 개선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거 3주만 먹여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갖고 있는 변비 다 없어집니다.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들이 훨씬 좋다는 거죠. 글씨들임, 여러분 한 달만 이거 해보시면 여러분 책 한 권 뚝딱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책 한 권 쓰시기 책 한 권, 책 한 권 대표님도 계시니까 예, 책 2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시간 제한을 딱 걸어주는 게 훨씬 머리에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서 좀 모호했던 부분을 스마트 제시로 좀만 바꿔줘도 청중이 봤을 때 훨씬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도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이 스마트 제시 이해되셨죠? 좋아요. 여기는 아침형 인간 되세요. 우리가 아침형 인간 돼서 많이 하지만 그런 거 하자. 아침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함께 하라 이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3명 이상 함께 하세요. 2명 함께 하다가 1명 안 나오면 나도 하기 싫습니다. 3명 함께 해야 1명 나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3명 이상 함께, 그냥 함께 하라보다는 3명 이상 함께 하세요가 숫자도 들어가고 훨씬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똑같은 강의를 만들어 놓고 이 구체적 제시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면 이것들을 조금 더 내가 명확하게 좀 더 확확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결론은 프레임 또 뭐 이제 대충 아시죠? 3개 나오겠구나. 3개. 그래서 정리, 비전 메시지, 감성 클로징을 해라. 정리는 간단 명료하게 하고 비전 메시지는 그거랑 비슷해요. 저는 비전 메시지 때 어떤 툴을 쓰냐면 서론에서 기대감을 심어주잖아.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이러한 위치에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컨텐츠를 수익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비전에서 쭉 보여줘요. 그럼 앞에 기대감에서 서론에서 보여주면 여기 비전에서는 그 결과를 얻어간 사람들의 사진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5년 10년 걸렸으면 여러분 이거 3개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웰슨트 서원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테드 명강사들이 돼서 정말 수익도 올리고 명예도 얻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비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뭔가 내 가슴에 쿵 울리는 울림이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야 이렇게 하다 뜬금없이 음악하고 글 읽어주면 그게 뭐 감동이 있나? 여러분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딱 끝나는데 그 아름다운 장면 음악이 쫙 나오면 나중에 그 음악과 장면들 때문에 그 영화 전체가 멋지다라는 생각이 계속 남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그렇게처럼 엔딩을 멋지게 감성 클로징 하면 그 강의 전체에서 왠지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그런 게 잘 되잖아요. 영화 본 사람이 다시 또 가서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성 클로징이 되면 우리 강사님들 오늘 오신 선생님 대표님들의 강의를 누군가는 아 저분 강의 또 듣고 싶어. 듣고 난데 마지막에 이런 감동 울림.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런 감동받기 쉽지 않아요. 울림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60분 동안 90분 동안 나를 계속 이해시켜주고 그냥 나를 내가 끄덕끄덕이게 해줬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뭔가 계속 마음에 와닿아. 뭔가 내 잠자고 있는 뭔가를 꿈틀거리게 해줬어. 꿈을 꾸게 해줬어. 근데 마지막에 뭐 감성 클럽 음악과 이런 감동을 딱 주면 왠지 그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팬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딱 가시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다르게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얘와 얘는 사실은 같은 거죠. 얘와 얘를 그냥 그림만 다르게 풀어놨을 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 이렇게 꽝꽝 하는 거는 여기에 퀴즈도 내고 영상도 보여주고 청중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별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로 하면 전체적인 강의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이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를 지금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사례를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서론에서 여행, 돈 없어도 돈 워리, 제목,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여행, 꿀팁, 이렇게 하는 것보단 돈 없어도 돈 워리. 이거 오늘 강의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돈 없이도 여행 가는 법을 알려주겠구나. 이러한 이제 첫 페이지 보면서 궁금증.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강사의 주방장이 누구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요리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잖아. 이게 바로 신뢰감이죠. 제가 이틀을 이것도 팁이에요. 저는 여행 이렇게 많이 이 친구도 여행 같은 거 제가 남한테 얘기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앉혀놓고 얘기해봤어요. 너 그동안 갔던 데 중에 기억나는데 좋았던 데 뭐 있어? 쭉쭉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를 정리해줬더니 제가 봐도 좀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참고할 만한 책들을 쭉 캡처를 떠봐. 그리고 깔아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책들은 여행 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깔아주고 이렇게 설명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책들에서 하나씩 보려면 책도 비싸고 내용도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오늘 하나씩 꼭 필요한 것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이 책 예, 5권 감사합니다. 다 보는 것만큼의 내용을 제가 오늘 담아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 강의 콘텐츠를 할 때 그냥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전문 서적, 왜 책 한 권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책 한 권 선생님. 이거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내가 이 책들의 핵심 내용을 뽑아왔다고 하는데 누가 오늘 강의 그냥 그렇겠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한 전문성을 이 책을 빌려와서 책을 차용해서 나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어때요? 논문 자료 이런 거 참고했습니다. 또는 어떤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한 것들 여기에 표시를 쭉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늘은 뭔가 좀 믿을 만한 내용이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죠? 신뢰감 이거 두 개로 빠방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칫솔 세트 여행 세트 이런 거 선물을 줘요. 그럼 이제 이 순간에는 뭐냐면 청중들이 이제 참여를 살짝 발을 담그는 거죠.
이게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뭐 여행 캐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제 많이 맞추기도 하고 하니까 선물 주면서 퀴즈 게임도 강의와 관련된 걸 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이다. 공감대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이제 자기 나쁜 사례 옛날에 여행했을 때 이렇게 해서 했더니 돈이 얼마가 들었고 근데 이렇게 여행했더니 돈이 얼마가 똑같이 여행했는데 얼마가 세이브 됐어. 얘기를 해주면서 이 금액 차이를 똑같이 9박 10일 했는데 85만 원 차이가 났어요. 실제 제 친구들 사례입니다. 라고 해주면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9박 10일짜리 여행할 때 85만 원 절약 85만 원 어디에요? 동남아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잖아요. 4박 일주일 갔다 올 수 있어요. 일본 여행도 85만 원이면 일주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 팁을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잘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수치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통계로 더 보여주고 굳이 제가 넣으라고 했더니 이걸 찾아서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목차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목차를 맨 처음에 보여주면 그냥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듣고 목차를 봤을 때는 이제 목차가 하나씩 뜯어본다는 거죠. 청중이.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씩 이제 풀어가요. 이게 이제 구조화 시킨 다음에 첫 번째 거 어떻게 해요? 항공권 저렴하게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리버드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저가 항공할 때 이런 사례로 얘기해 주고 세 번째 땡처리 사례 얘기해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마지막 결론의 첫 화면이 이거예요. 요약 정리. 한 번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비전 메시지. 여러분 이동진이라는 경희대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갔다 오자마자 바로 대기업, 국내 대기업 네 군데에서 오히려 취업 요청이 왔고 그 중에는 외국계 대기업도 있었어요. 본인이 어디에 이력서 안 내도 이거 하나로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행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멋진 변화가 멋진 기회들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 함께할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멋진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행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감성 클로징 하겠죠. 자, 정리, 비전 메시지.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 자는 단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었을 뿐이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책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 책을 전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별로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짧은데도 좀 뭔가 그 액티브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좋아요. 제가 그동안 쭉 한 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쭉 풀어서 오늘은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팁을 드릴 텐데 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감을 간단히 듣고 제가 이제 팁을 6가지 팁인데 이거는 그냥 강의 때 현장에 쓰라고 간단한 거라 이 팁 이제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구조화하는 거 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정리를 한번 해보는 차원이에요. 어때 이명희 대표님 아침에 8시도 저인데 미용실 다녀오셨나요? 네. 머리가 정말 어, 네.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는 났는데, 네. 네.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네. 일은 못하고 다른 것만 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시간 활용이죠. 아니, 이전에요. 아, 그래도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네, 살짝 또, 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책 쓰는 그 페이지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뭔가 좀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이 시간 분배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곤란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아 내가 지금 마지막 결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네 이걸 그동안 이게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를 너무 이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접 들으니까 너무 네 확 와닿아 가지고 네 '결론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강원 선생님 한강뷰를 보여주시네요. 도착할 때 거의 되셨는데, 그럼 우리 최강건 대표님 오늘 EBS 책 영어 교과서 계약하러 가시는데 최강원 선생님 도착하기 전에 잠깐 그럼 먼저 피드백 오늘 좀 어떠셨는지 잠깐 먼저 들어보는 게 좀 낫겠죠?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영준 영사님 항상 느끼지만 그냥 한마디 나오는 게 보통 한마디가 아니고 그 속에 30년의 실전 플러스 현장에서 모든 겪었던 그 구체적 사례들이 나와서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바이블이라고 되면서 뭔가 볼 때마다 새롭게 얻게 되고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으면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이면서도 또 마지막에 감성 클로징으로 또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어느 누구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저는 김민 강사님, 김창훈 강사님 거기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들어간다 그런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강의가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토요일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강의 잘 들었고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차 안에서 또 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멋진 결과 또 가져오시길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학교 교과서 교재집 워낙 많이 하셨지만 이제 좀 교재집 영어 교과서 그 집필도 하시고 하니까 또 기대가 돼요. 멋진 결과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미옥 대표님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죠? 지금 이제 우리 김선수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어려우시면 제가 회사하고 괜찮으시면 잠깐 소감 한번 들어보고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역시 또 이제 편안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 클로징 할 때 이제 저는 음악 그런 거를 사용을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한나 대표님. 네, 네. 항상 느끼지만 매번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또 전자책을 만들면서 이 중심이 되는 구조와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고 이 안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구체적인 사례와 네, 아까 최강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계속 연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하는지 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결론에서 감성 클로징이 내 강의를 더 기억할 수 있게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태진 대표님. 예.
뭐 유영렬 강사님이 화면에 나오시면 야 이거는 개인적인 나의 로또다 늘 느끼는 거 있습니다. 예. 하고 그 서른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한 2년 전에 강의 들을 때 버벅댔고 1년 동안 서른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결론도 이제 설명해 주신 건 이해가 됐는데 조금 그 난제가 우리 본론의 핵심 메시지 정리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10개씩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뭐 어려웠었는데 그 오늘 소개해 주신 이제 스마트 핵심 메시지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그게 좀 가장 좀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강의나 그 컨설팅 할 때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뭐 늘 최고의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서은 대표님. 네,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글씨드림 선생님들이 다 세바시에 서고 테드에 서실 수 있는 유능한 강사로 네, 발돋움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신 유영준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영준 강사님이 글씨드림에 계신 거는 참 보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약했었냐면 서론에서 어떤 스펙을 말씀하신 걸 이제 끄집어내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었는데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강사의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의 스냅샷을 스토리화해서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참고 서적이나 논문 같은 것도 참고해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저는 아직 본론을 헤매고 있어요. 이 웨스트 서원 아카데미를 어떻게 구조화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계속 사실 이제 본론도 고민을 하고 있고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잘 차려진 그 마지막에 여운이 남는 영상, 그 음악, 그걸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길이 남을 기억에 남는 강의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이제 들으니까 뭔가를 알겠는데 알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얘를 어떻게 맛깔스럽게 상을 차릴까 이제 이 고민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주인공, 우리 고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질 수 있고요. 자, 지금 이것도 팁이에요. 제가 왜 이게 제가 강의 마무리할 때 정리할 때 요 방법을 써요. 소감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나중에 제가 12월 9일 날 할 때도 한번 할 텐데 왜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오늘 어떤 걸 얻었는지 이야기하게 하냐면 개인마다 얻어가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느꼈었는데 다른 분은 또 다른 걸 중요하게 느끼고 배워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얻어간 걸 얘기했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저것도 나한테 도움이 됐네 라고 해서 내가 오늘 강의에서 이만큼만 얻어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것도 정말 중요한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그냥 요약정리를 한번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다 보면 강사가 나서서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얻어갔어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얻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더 잘 얻어간 느낌이고 청중들끼리 서로 이거 나는 좋았어요 좋았으면 좋았던 게 더 많아 이것도 다 좋았구나라고 해서 정말 내가 생각 미처 안 했던 것마저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 방법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월 9일에 그 방법들도 좀 재밌게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네.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쉬는 시간 갖지 않고 이제 뭐 좀 꿀팁이라고 좀 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또 은근히 도움이 되는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명강의에 써먹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꿀팁이었는데 팁인데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 한번 그냥 잠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요거 교재에 오늘 교재 제공하는 게 안 넣었는데 제가 넣어서 올려드릴게요. 필요를 느끼게 하라.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 책임감을 키워주라. 뭐냐면 참여를 자꾸 하고 역할을 주는 걸 시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에 방관자로 앉는 게 아니라 청중도 이 강의에 여러분들도 책임이
잘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흥미를 불러일으켜라. 그리고 4번 중요합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라. 그래서 이걸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강의 드리면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라. 청중은. 왜냐면 이렇게 나는 오래 해서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가장 쉽게 알려줘도 듣는 청중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내가 이쪽 분야에서 오래 전문가일수록 쉽게 얘기해도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돼요. 청중한테는. 그래서 청중이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냐면 아 나는 어려워.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 들 때도 왜냐면 이 강의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듣기 전과 이걸 알았을 때 고민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오히려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중에게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강의를 듣기 전과 듣기 나서는 이 청중은 그 어렵다는 걸 느끼는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니까 이걸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건전한 경쟁을 하게 하라. 나 자신과의 경쟁, 또 나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경쟁, 그리고 우리 같은 조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서도 이게 진짜 뭐 상을 타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경쟁하는 방법들도 뭐 예를 들면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 진다고 해서 내가 막 상처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주면 강의에 이제 이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가자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라. 우리는 글씨드림, 우리는 웰슨트 서원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 우리는 함께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팀을 나누면 여러분 팀 구호를 정하세요. 여러분 팀 이름을 정하세요. 이게 그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방관자가 되지만 팀으로 있을 때는 책임감을 느껴지거든요. 2번에 있는 거.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중에게 뭔가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선택하게 하거든요. 저는 선물 줄 때도 그래요. 그냥 제가 선물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거 가질래? 이거 또 힘들어요. 자, 성중한테 그럼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면 뭐가 1번, 2번, 3번 모르니까 2번이요 하면 그냥 줘요. 근데 그게 2번 뭐 저 상관없어요. 그냥 번호 되면 아무거나 저는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선택했을 때 선택해서 뭔가를 가져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에 아까 제가 별표 친 거 있잖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별표 친 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원칙, 경험의 원칙. 그냥 한번 보세요.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 논쟁에서 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젓가락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청중들은 훨씬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2번째, 욕구의 원칙. 항상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아까 젓가락 이야기 해주면서도 여러분 남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근데 젓가락 나와주는 거 이거 몇 초 만에 그 수십 일 어떤 때는 많은 노력을 한 거 보단 젓가락 놔주는 하나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내가 행동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의 원칙. 어렵게 하지 말라.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시작해라. 알고 있는 것도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젓가락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럴 때 이건 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기 밑에 요거 희미하게 써있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했으면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검은 글씨로 이렇게 해도 다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색깔을 좀 이렇게 옅은 색깔로 이렇게 탁 처리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놔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못 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떤 사례를 써야지라고 기억하면 나만 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놓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건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아요. 신기하게 이거보다 좀 진하게 해도 청중들은 이거를 못 보더라고요. 컨닝 페이퍼 같은 거예요. 자발성의 원칙. 참여하도록 해라. 스스로 참여했을 때 훨씬 좋은 교육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오늘 얻은 거 뭐예요? 라고 질문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걸 얻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거는 확실하게 얻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얻어간 것도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같이 얻어갈 수 있고요. 행동의 원칙.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학습은
않는 한 학습은 일어나지 않고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리셋. 오늘 강의 듣는데 집에 가면서 아우 점심 뭐 먹을까? 강의 생각 리셋되면 그날 강의는 꽝이라는 거죠. 근데 강의 듣고 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 야 오늘은 내 젓가락 한번 놔줘봐야겠어. 그 강의 100% 성공이에요. 뭔가 행동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 강의를 듣고 났을 때 우리 이선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나 전자책 꼭 쓰고 싶어. 이렇게 쉬운 거여서 써봐야지라는 행동이 그 생각의 변화 있으면 100%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 한번 들면은 지갑을 안 열다가도 밥 먹다가 쓸까? 자꾸 고민하면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내 변화를 줄 수 있는 씨앗을 던져주는 거 중요하죠. 확인의 원칙. 학습자가 모두가 내용을 습득했는지 확인. 아까 제가 확인한 거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후기를 듣는 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말씀도 뒤에 붙여요. 대부분. 앞으로 이거 한번 내가 해봐야겠어요.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면은 좋은데 그냥 모르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서약하고 스스로 다짐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서식을 줍니다. 그 서식을 주는 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사람들 강의할 때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거를 잘해요. 실제 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서 과제 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100%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했을 때 분명히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이 강의 내가 만족은 100%안 해도 납득을 한다는 거죠. 100% 환불보장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환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왜? 안 했을 때보다 뭔가 분명히 나아졌기 때문에. 이분들 강의 잘 되는 강의들은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거 이번에 제가 텀블벅에 올릴 전자책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책에 책만 쓰면은 듣고 다 봐요. 그런데 그 봤더니 책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에 있는 거를 내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드 파일, 한글 파일을 다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제가 체크를 다 개인 읽어가지고 이게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프린트해도 되고 그냥 컴퓨터상에서 다 체크해도 돼요. 이 12개를 이 안에 들어가 여기에는 내 사례를 어떻게 모으는지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이 틀만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그 틀을 더 저보다 더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점을 제가 던져주는 거. 그냥 바로 쉽게 미루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2개를 또 넣어줬어요. 하나하나. 이거 유튜브 미 영상 제작 스토리보드. 여기 보면 시간, 화면을 뭘로 하고 컨텐츠를 뭘 넣고 나레이션은 뭘 넣어야지. 여러분 강의 내 거 동영상 강의 만들 때 이거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 있으면 이대로 하다 보면 열받아서 강의 못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시간 이거를 응용해서 좀 쉽게 내 버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시나리오 줄줄줄 써서 그냥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가 잘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시간 체크부터 컨텐츠를 어떻게 넣을지 왜 이걸 넣을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제가 그냥 파일로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쓰는 파일인데 이것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 강의에서 수강을 많이 하는 강의들은 그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강을 많이 하지 않는 강의는 그냥 강의만 쭈루루 하고 말아요. 그래서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실생활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서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있으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한테는 그 별게 아닌 게 별거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팁 다 드렸습니다. 팁 어떻게 좀 공짜인데 팁도 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쭉 했어요. 지식적인 거, 애티튜드, 스킬 했고 기본 프레임, 단계별 목표.
그리고 서로는 왜 해야 되는지, 뭐 본론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서론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본론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결론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선 대표님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세상으로 넓게 향하러 가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배에 탔어요. 이 이서원이라는 배에 탑승을 해서 그걸 통해서 빛이 날 수 있는 그 모태가 돼서 저는 이선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선생님 대표님들 정말 개떡같이 던져줘도 찰떡같이 잘 받아 들어 주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아주 뭐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는 오늘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